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요, 조금 식이 복잡하게 생겼죠. 얘가 얘를 만족시킬 때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 식을 변형해가지고 이 식에서 이제 얘를 끌어내야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친구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값을 아예 그냥 A로 추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의 식 같은 경우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죠. 근데 뒤의 식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요게 서로 다르니까 요걸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의 식을 보니까 x분의 fx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f 안에 들어있는 게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요거를 맞춰주려고 보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것도 사실 얘가 x분의 1이 붙어있고 x가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역수로 되면서 x가 x분의 1로 바뀌고 또 x분의 1이 x로 바뀌는 과정에서 0이랑 무한대랑 이런 사이도 잘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놓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x분의 1을 이제 우리가 t로 한번 치환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 친구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t가 어디로 가는 상황?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은 x는 t분의 1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1-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1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t분의 1 ft-1이 2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t가 무한대로 가면은 뭐가 0으로 날아가죠? 그쵸? 무한대분의 1인 이 친구가 0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분모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사실 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약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조금 더 쉽게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식을 요리조리 변형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와야 돼요. 요거를 뭐 HT 뭐 이런 걸로 놓고 HT를 변형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값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쉽게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꼼꼼히 읽어보셨죠? 요거 제가 문제 설명은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문제 자체가 쉬운 편은 아니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도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도 있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고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의 이름을 일단은 하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의 이름을 뭐라고 놓을까요? 저는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 정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을 r로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A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A 좌표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좌표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일단 Y 좌표가 0이니까 여기다 0 넣어서 생각하면 X제곱은 R제곱에서 뿔마 R이다. 근데 지금 X축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R, 0으로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적당히 O랑 A 사이에 잡아가지고 이 P랑 같은 X를 공유하는 애가 Q다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P의 좌표도 뭔가 하나를 줘야겠죠. 그러면 P로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냥 P, 0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P를 P, 0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Q를 잡아준 거니까 Q도 X좌표가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Q는 또 어디 위에 있어? 이 원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Q의 이 Y좌표는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다? 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P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Y제곱은 R제곱 빼기 P제곱이니까 Y는 뿔마 루트 R제곱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Q도 지금 1, 4분면에서 만난다고 문제에서도 주어졌기 때문에 플러스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Q의 좌표 완성되겠죠? 루트 R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뒤에 Y좌표가 되겠다. 자, 그러면 Q를 가지고 어떻게 R을 잡았죠? 원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R이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위에서 원을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요거를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접선 방정식 구할 때 배웠던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접선 방정식의 이름은 q의 점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px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r제곱 빼기 p제곱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접선 방정식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r의 좌표는 뭐예요? 이 접선 방정식에서 x축과의 교점이죠. 즉 뭐가 0일 때 여기다가 y는 0 대입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px가 r제곱이 돼버리니까 x는 p분의 r제곱이다. 그래서 r의 좌표는 p분의 r제곱,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표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길이가 뭐냐면 PR이랑 PA예요. 자, PR부터 한번 써볼까요? PR은 어떻게 되나요? P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 X좌표 길이 차 써주시면 되겠죠. 즉, 뭐분의 뭐? P분의 R제곱에서 P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의 길이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R에서 P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까워지는, 자, 한없이 가까워지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극한 써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극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자,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인데 뭘 때 가까워지는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점 P가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P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야? 이 P가 R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 극한 값은 뭐냐면 P가 R로 가까이 갈 때. 그런데 일단 또 여기서 중요한 게 P가 O랑 A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R의 좌극한이다까지 표현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값 이용해가지고 식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만 구해주면 끝입니다. 우리 하던 대로 식이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지만 P에다가 한번 R을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0꼴 되는데요? 여기도 0 될 것 같은데요?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뭐가 약분돼? P 빼기 R. 요게 이제 약분이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일단 P 빼기 R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 느낌 좀 오시죠? 밑에는 그대로 살려놓고요. 자, 위에는 그럼 P로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P로 통분하면 뭐가 된다? 기다렸다는 듯이 R제곱 빼기 P제곱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안 하고도 우리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하면 R 플러스 P만 남겠죠? 자, 그러면 이제 P를 R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뭘로 가요? R로 가겠죠. 그래서 밑에는 R이 되고요. 위에 R 플러스 P는 뭐가 된다? 2R이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같이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킬 때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보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얘를 보고 지금 fx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에서 누구만 끄집어내라. fx만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인 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사이에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필요한 거는 fx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ex를 잘 이항을 시켜주면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뭐 생각할 수 있어? 샌드위치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선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곱을 하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x 제곱은 뭐랑 뭐 사이에 있게 된다? 오른쪽 제곱해주면 4x제곱 4x 1 이렇게 나오죠? 왼쪽은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똑같이 얘로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항상 0보다 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이제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를 무한대로 극한으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어디로 간다? 최고차항 계수비에 따라서 4로 간다. 이 친구도 최고차항 계수비에 의해서 4로 간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친구도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극한값이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 등호가 없는데요. 등호 없어도 극한값 보내면 등호 생기는 거 아시죠? 요거까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